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장미숙 교수고요. 그 오늘 강의는 저희 전공은 연구 전공은 줄기세포하고 신경재생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패터닝 더 너버스 시스템 해가지고 우리 신경계가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면은 나중에 그 그러니까 일단 태아가 잘 생겨나지도 도중에 죽거나 아니면 뭐 어른이 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디스오더가 생기게 돼요. 신경계에. 그래서 패터닝 더 너버스 시스템 해가지고 그 먼저 여기서부터 뭘 배울지는 먼저 오버롤 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성체 신경계를 이제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크게 먼저 프로제니터 셀이 있어야죠. 뉴럴 플레이트, 뉴럴 튜브에 프로제니터 셀이 있어야죠. 항상 줄기세포부터 시작하겠지만 그다음에 이게 프로제니터이 있으면서 이게 각각 리저널 디퍼런스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각자 어떤 펑션을 가지려면 정확하게 위치를 해야 돼요. 서로 다른 곳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뉴런이 많은데 내가 어떤 걸 분화가 될지를 정의해야 돼. 어느 곳에서 어디에 어떤 뉴런이 될지를 얘가 정해야 돼.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뉴로널 인풋 외부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뉴럴 튜브이 만들어질 때 그 어떻게 되냐 먼저 인덕션 시그널이 있어야 돼. 너 이렇게 돼. 어떻게 돼? 너 뉴런이 돼? 너 에피텔리엄이 돼? 어떤 인덕션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외부에서 와요. 그런데 인덕션 시그널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돼. 하계셀에서는 그러면 리셉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또 그 안에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있어야 돼요. 전사인자. 왜 전사인자가 필요해? 전사인자가 필요해 있어야 이 전사인자가 어떤 특정 쥐인의 프로모터에 바인딩을 해가지고 그 쥐인을 턴온할 수 있어. 턴온하거나 아니면 턴오프하거나. 그래서 전사인자가 필요를 해요. 그러면 그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개가 어떻게 서로 어느 리전에서 어떻게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그널링 그런데 이제 아주 재밌는 거는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인간하고 뭐 추파리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 많이 다른데 그런데 이런 시그널 몰리큘이라든지 또는 패터닝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리셉터 그런 어떤 디벨로멘탈 프로그램 같은 게 굉장히 진화론적으로 컨저브드 돼 있어요. 플라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해. 비슷한 시그널을 거의 쓰고 있어. 똑같지는 않아.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사람을 갖고 막 유전자 낙아웃하고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 스토리는 어디냐면은 플라이나 초팔이나 무슨 C 엘리간스 그런 곤충에서부터 많이 연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두고 이제 각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막 골치가 아픈데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볼게 어떻게 뉴럴 튜브이 만들어지는지 먼저 볼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시그널이 나와서 시그널이 나오려면 이렇게 분비가 돼야 돼. 분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뉴럴셀 페이트를 프로모션 할 건지 그다음에 그 우리가 먼저 로스트로 코달 패터닝을 볼 건데요. 로스트로가 뭐예요? 입이야, 입.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라고 생각하면 돼. 코달은 뭐예요? 꼬리. 꼬리예요. 그러니까 입하고 꼬리.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어떤 게 머리가 되고 어떤 게 꼬리가 될지를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위아래, 남북으로 먼저 패터닝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부로 결정됐으면 그 다음에 도저 벤트럴 동서로 동쪽이냐 서쪽으로 도저는 뭐예요? 등 벤트럴은 어디야? 배 쪽 우리 가슴 쪽 그 가슴하고 등을 또 어떻게 패턴이 할 것인가를 또 결정해야 돼. 이제 크게 이렇게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걸 끝나지 않고
각각의 아주 스페시픽하게 머리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거기는 로컬 시그널이 또 각각 어떻게 그 뉴런의 서클래스 여러 종류의 그 뉴런이 많은데 어떤 거를 할지를 로컬 시그널에서 정해요.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이제 디벨롭 그 포브레인이 제일 중요하니까 요 앞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트린직, 익스트린직 인플루언스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제가 이렇게 그 슬라이드로 하면은 저도 편한데 왜 그러냐면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책은 상당히 잘 써져 있어. 그래서 이게 벌써 나온 지 10년이 돼도 계속 이거를 이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나와 있는 팩트는 바뀌지가 않아요. 이미 잘 완전히 이스태블리시드 된 거야. 여기 나온 말들은 솔직히 말해서 믿어도 돼.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모르폴로지컬 그 형태를 갖추고 또 어떻게 형태만 갖추는 게 아니라 타겟셀하고 서로 뉴런이 그 커넥션을 제대로 이루어야 돼. 그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디벨롭먼트 프린시플 어떤 원칙이 있어요. 발생할 때 아무렇게나 막 생기면 큰일 나. 원칙이 있어서 그 어떻게 이 분할을 유도할 것인가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걸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저기 이런 원칙이라든지 메커니즘 기전이 굉장히 진화론적으로 다그 컨저브드 돼 있어서 이런 거는 그 우리가 어떤 심플 올거니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판이라든지 C 엘리간스에서 많이 연구가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넓어스 구성 저기 그 어떻게 신경계가 구성이 되고 이런 신경계가 결국은 뭐를 사람의 행동, 마인드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인드하고 마인드가 결정되면 행동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결정하는 일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뉴럴 튜브는 그 먼저 엠브리오 제네시스 할 때 이제 그 생겨요. 생겨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엠브리오를 할 때 엠브리오가 이제 세 개의 점 레이어로 구성이 돼 있어. 하나는 엔도덤, 메조덤, 엑토덤. 이건 다 알죠? 엔도덤은 뭐냐면은 제일 매일 안쪽에 있어요. 매일 안쪽에 있어가지고 얘는 그 주로 내장, 그죠? 내장, 무슨 렁, 뭐 이런 데, 그, 허파 이런 걸 만들고, 메조덤은 어디냐면은 근육이랑 이제 커넥티브 티슈, 그다음 그런 걸 만들고, 엑토덤이 이제 여기서, 엑토덤이 스킨도 만들고, 또 뭘 만드냐면은 신경계도 만들어요. 그 센트럴하고 퍼리프럴 다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은 먼저 뉴럴 튜브를 구성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서 약간 2D처럼 저기 2디멘셔널처럼 돼 있는데 얘가 이제 굽으로 폴드를 이루면서 이제 3디멘셔널 스트럭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를 이제 그, 그 뉴럴 튜브를 만드는 거를 뉴럴레이션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게 전자현미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국으로 이제 이게 되는 게 여기 결국 뭘 만드냐면은 뉴럴 튜브를 만들어요. 이제 여기서 브레인하고 이제 스파이널 코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뉴럴레이션이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뭐 4주 이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그 이 뉴럴레이션의 중요한 팩터가 폴릭 액시드야. 엽산. 임신 초기에 엽산을 먹어야 그 기형아가 생기지 않는다. 그게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뉴럴레이션이 디펙트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엽산이 부족하면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뉴럴레이션 이제 그 뉴럴 튜브이 생기고 그 뉴럴 튜브에 이제 소마이트라는 게 생겨요. 이 소마이트는 메조덤이야. 메조덤이 해가지고 얘가 뭐가 되냐면 나중에 머슬하고 카틸리지, 근육하고 연골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이제 굉장히 이제 빨린 시기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이게 이제 뉴럴 튜브이 뭐가 되냐면은 이제 꼬리 부분은 스파이널 코드가 되고 로스트럴 부분은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윗부분은 그 윗부분은 브레인, 아랫부분은 스파이널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3디멘셔널 스트럭처가 생기려면
프롤리퍼레이션 그셀 세포 증식이 일정하면 안 돼요. 어떤 거는 빠르고 어떤 거는 좀 느리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막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뚜리 베시클 스테이지가 생겨요. 베시클이라는 게 비어 있는 공간이야. 근데 이 비어 있는 공간에 그냥 텅 빈 게 아니고 나중에 여기 뭐가 생기냐면은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여기 차요. 뇌척수액이라고 들어봤죠? 이제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 개가 생겨. 그래서 앞에 앞쪽, 엔세팔론. 엔세팔론이라는 게 브레인이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메스 엔세팔론, 중간에 있는 거, 그다음에 롬브, 그 뒤쪽에 있는 거, 롬브 엔세팔론 생기고, 코달. 여기는 이제 스파이널 코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더 그 1번하고 3번은 더 몰폴로지가 더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 그래서 이 프로가 나중에 맨 앞끝에 생기는 텔렌세팔론, 그 다음에 다이엔세팔론. 다이엔세팔론이라고 해서 간뇌. 여기에 이제 그 텔라무스가 있는 거예요. 텔라무스.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는 이제 뭐 그냥 계속 메젠세팔론 돼가지고 얘는 미드브레인이에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 롬브 엔세팔론이 나중에 뭐로 둘로 갈라지냐면은 매트 엔세팔론하고 그 마이엘 엔세팔론으로 갈라지는데 매트 엔세팔론은 판스 세레벨럼이고 마이엘 엔세팔론은 메둘라 아블롱가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기 전에 그 브레인을 어떻게 크게 구성할 수 있어? 첫 번째 세레브럼, 대뇌를 구성할 수 있고 두 번째 브레인스템 있고 세 번째가 그 세레벨럼, 손해가 있어요. 그럼 브레인스템도 그, 그 위에서부터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가 브레인스템 위를 다엔세팔론이라고 그래. 브레인스템 막대 같은 거예요. 다엔세팔론, 그 다음이 미드브레인, 그 다음에 판스가 있고 그 밑에 메줄로 아블롱가타가 있어요. 메줄로 아블롱가타가 연달아 바로 스파이널 코드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요거를 이제 포브레인, 앞뇌, 미드브레인, 중뇌, 하인드브레인, 후뇌를 이렇게 나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여기가 이제 얘네들 이제 구부러지는 포인트가 생겨. 처음에 이제 서비컬 플렉셔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뇌하고 스파이널 코드를 이제 구분하는 그 부분이 생기고, 그다음에 세팔리 플렉션은 앞니랑 이쪽은 그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 스파이널 코드하고 일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를 구부러지는 이 포인트. 여기를 이제 세팔리 플렉셔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비컬 플렉셔, 그다음에 여기 세팔리 플렉셔, 그다음에 세팔리 플렉셔는 하인드 브레인하고 미드 브레인 사이에 생겨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울 브레인 베시클은 텔렌세팔론, 다엔세팔론 나눠진다. 그 다음에 하인드 브레인은 메텐세팔론, 마엔세팔론으로 나눠진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 베시클에서 나중에 또 5 베시클로 들어가. 요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가 되냐면은 그 세레브럴 그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담겨져 있는 벤트리클이 되는 거예요. 벤트리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엔세팔론, 텔렌세팔론, 요 세레브럼에 있는 그, 그 벤트리클을 레터럴 벤트리클을 해요. 그래서 좌우에 양쪽에 있어요. 그 레터럴 벤트리클 근처에 뭐가 있냐면 히포캠퍼스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유명한 히포캠퍼스, 해마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미드브레인의 근처에 있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벤트리클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드 벤트리클이라고 그래. 3차 내실, 제3 내실 여기. 그다음 아니 잠깐만. 다엔세팔론 간내에 있는 그런 벤트리클을 서드 벤트리클이라 하고 미드브레인 중내에 있는 그 벤트리클을 세레브럴 에퀴덕트라고 그래. 좀 이렇게 얇아져요. 세레브럴 에퀴덕트라고 하고 판스, 그다음 메줄라 아블롱가타 그쪽에 있는 그 벤트리클을 포스 벤트리클 제4 뇌실이라고 그래. 여기에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차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그쪽을 센트럴 커넬 또는 스파이널 커넬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내가 저기 시험 문제 낼게요. 벤트리클.
그 각각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벤트리클 이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수업 안 들어온 사람들은 알려주지 마.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그 아까 액토덤이 에피텔리움 스킨도 될 수 있고 그 nervous 시스템도 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얘네가 초이스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스킨이 될지 에피더미스가 될지를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제 그 결정하는 몰리큘이 있어요. 하나는 인덕티브 그 팩터라고 해가지고 시크리션 되는 거야. 시그널리 몰리큘 that secreted by nearby cells. 근처 세포에서 시크리션이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리셉터가 있어야 돼. 리셉터가 있어야 이 시크리팅 몰리큘에 바인딩을 해가지고 아, 내 세포 안에 있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액티베이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그 또 타겟 균을 또 액티베이션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인덕티브 시그널에 그 세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빌러티를 뭐라고 하냐면 컴피턴스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컴피턴스는 어디 디펜드 하냐면은 어떤 리셉터 또는 안에 트랜스덕션 몰리큘 또는 트랜스크립션 팩터 그게 있어야 얘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1900 거의 뭐 100년이네 딱 100년이네 한스 슈페만 그 독일 사람하고 망골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올거나이저 리전 같은 올거나이저를 이제 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올거나이저를 이제 어떻게 이게 올거나이저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떻게 저기 널버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어떤 조직을 이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 이걸 보면은 노멀 엠브리오가 되면은 여기 원래 이 여기 보시면 올거나이저 위전은 도절 그 블라스트 포 그 리비에 있어요. 여기 도절 파트 여기 요 부분이야. 그래서 요 부분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노토코드하고 그 플로우 플레이트가 돼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요 부분이 이제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다른 색깔을 가진 그 엠브리오, 핑멘티드 엠브리오에서 요쪽 포션을, 요 올고나이저 포션을 따서 이 호스트 엠브리오의 다른 쪽, 벤츄럴 포션에 여기다 심었어. 근데 원래 여기서는 이런 노토코드란 뉴럴 튜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올고나이저를 갖다 붙이니까 여기서 또 파란색을 가진 이런 노토코드를 가진 이게 생기는 거야.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 여기서 그러면 이 올거나이저에서 어떤 게 분비가 돼서 이런 거를 형성하는지를 봤더니 BMP가 아니에요. 엔테고니스트 오브 BMP가 나온다. 그러니까 BMP가 아니라 BMP의 그 엔테고니스트가 나온다는 거를 알게 됐어. 그래서 BMP 엔테고니스트가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신경계가 만들어진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그래서 그, 그 호스트 엑토도말 셀이 원래 엑토데미 셀이 널버스 시스템으로 됐어요. 그 올거나이저를 여기다 옮겨 심었더니. 그래서 올거나이즈 그 센터가 된다. 그러면 이제 뉴럴 인덕션이 그 이제 다른 실험을 했냐면은 이제 원래 그 뉴럴 엑토덤이 싱글 셀로 이렇게 다 디소시얼레이션 하면은 이게 셀 인터랙션이 없어져요.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태에서는 디폴트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쳐도 얘가 저절로 뉴런으로 돼. 뉴런으로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엑토돔 그 다른 세포하고 있을 때는 원래 뉴런으로 된 게 리프레션 억제가 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 인덕션 해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뉴런으로 되라고 액티베이션 신 게 아니라 뉴런으로 되려고 하는 걸 막아 있는 거를 없애준 거야. 그러니까 디리프레스 오브 뉴럴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계에서 더블 이니비션을 두 번 하면 액티베이션하고 같은 말이잖아.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런 리프레서를 액티베이션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 뭐 하냐 뭐 이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BMP라는 게 뭐냐면은 BMP가 그 멤버 오브 TGF 베타 릴레이티드 프로틴이에요. 이 BMP는 그 서린 트리오닌 카이네이즈 클래스 리셉터에 바인딩을 해. 바인딩을 해서 뉴럴로 가는 거를 이니비션 하고 에피더멀 스킨으로 가는 스킨 디퍼런시에이션을 프로모션 해요. 촉진을 해요. 그러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런 BMP 시그널링을 블락해서 뉴럴 티슈로 가는 거를 그 신경세포로의 분할을 촉진하느냐.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게 52-4번. 이 실험이에요, 이 실험. 그래서 원래는 올거나이저 리전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 그러니까 여기 원래 BMP 시그널링이 다 있어. 그래서 액토더말 셀이 사실 에피더말 셀이 되는 거예요. BMP 시그널이 있는 데는. 그런데 올거나이저 근처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BMP 이니비터가 나와. 그래서 BMP 이니비터가 나온 곳에서는 얘는 나온 이니비터 영향을 받는 곳은 뉴럴셀이 돼요. 이 이니비터가 닿지 않는 곳은 뭐가 되냐? 에피더말 셀이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BMP 시그널링이 원래 에피더멀 쪽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BMP 시그널링 이니비터, 엔테고니스트 이니비터 같은 말이에요, 다. 이니비터 이걸 치면은 얘가 뉴럴 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는 이게 BMP 시그널링을 BMP가 다 있었어. 인텍트한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셀 컨택트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BMP 시그널이 있으니까 얘는 전부 다 에피더멀 쪽으로 분화가 돼. 근데 여기에 BMP 이니비터를 치면은 얘가 뉴런으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셀 인터랙션을 없애면 디소시에이션을 해버렸어.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세포를 떼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얘는 뉴럴 쪽으로 가요. 근데 여기다가 BMP를 넣어주면 에피더멀 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스킨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음. 그래서 BMP 이니비터를 치면 뉴로 액토더멀 셀이 스킨으로 가지 않고 뉴런 쪽으로, 신경세포 쪽으로 분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인덕션에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처음 나온 게 이제 BMP고 이제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시그널링하고 어떤 뭐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필요한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로스트로 코덜 파트. 그러니까 먼저 남북으로 머리냐 꼬리냐를 먼저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뇌가 될 거냐 스파이널 코드를 결정할 거냐. 이제 이거를 이제 뇌에서도 앞에 저기 앞뇌를 결정할 거냐 후뇌를 결정할 거냐.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올거나이징 센터가 또 필요해요. 첫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퍼런트 리전은 인덕티브 같은 인덕티브 시그널이라고 해도 다른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분비함으로써 이걸 또 조절을 해. 그러니까 인덕션 시그널이 여러 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 굉장히 이코노믹하게 세이브 이것저것 만들면 더 세포가 헷갈리니까 아예 BMP만 갖고도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타겟 세포에서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익스프레션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로스트럴 코달을 어떻게 하냐? 그 중에 하나가 그, 그 윈트 시그널. 그러니까 BMP하고 윈트 프로틴이 BMP에 대응해서 이제 익스프레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윈트 시그널링의 윈트 액티비티가 또 이제 이게 그레이디먼트. 예를 들어서 플레이트의 앞부분, 로스트라 윗부분에는 이 윈트 시그널링 액티비티가 낮아요. 근데 얘가 코달 뒤쪽으로 갈수록 그 프로 액티비티가 높아져. 그래서 그 이제 이걸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52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가 앞 여기가 엔티리어
anterior 또는 rostral 같은 말이에요. 앞 입이 있는 부분이고 이거 뒤 posterior 또는 caudal 그 말이에요. 이 앞쪽에는 윈트 이니비터 익스프레션이 많아. 그다음에 뒤쪽에는 윈트 시그널링이 증가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윈트 레벨이 낮겠지. 이쪽은 이 윈트 레벨이 높겠죠. 그리고 같은 레벨도 같은 시크리션 몰리큘인데도 같은 이제 같은 팩터라도 그레디언트가 있어. 앞쪽은 레벨이 낮고 뒤쪽은 액티비티가 높고. 그럼에 따라서 또 하나는 앞쪽에는 OTX2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발현이 되고 뒤쪽 하인드 브레인에는 GBX2라는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각각 위치에 따라 여기 보시면 발현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달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아까 미드 브레인, 하인드 브레인 바운더리가 있어요. 여기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인그레일드 트랜스크립션 팩터라는 게 여기 또 저기 익스프레션이 돼요. 그래서 각각 여기 익스프레션 위치에 따라서 익스프레션 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달라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 뉴럴 튜브이 투 스페셜라이즈드 셀 그룹이 있어. 하나는 어느 쪽에 있냐면은 조나 리미턴스 인트라 텔라무스 그쪽에 다인세팔론 그쪽에 있고 조나 리미턴스에는 뭘 나오냐면 소니 해지약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BMP만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시크리팅하는 그런 프로틴이 소니 해지약이라는 게 많이 들어봤죠? 소니 해지약이 나와요. 그다음에 세컨 그룹에는 또 이스믹 올거나이저라가 있는데 여기는 힌드 브레인하고 미드 브레인 요거 힌드 브레인 미드 브레인 요 근처에는 그, 요 근처에도 이제 가 있는데 이쪽은 도파미널직 뉴런 이쪽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MHB 여기 조날 그 리미탄스 인트라텔라미카 여기가 있어요. 여기서 소니 해지약이 이렇게 분비가 돼요. 바운더리 오브 윈드 코달 다인세팔론 이쪽에는 해지학이 시그널이 분비가 되고 여기 MHB 미드 브레인하고 하인드 브레인 그 경계에는 여기는 그 MHB가 있고 여기는 아까 인그레일드 트랜스크립션 익스프레션 된다고 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가 요 근처에 따라서 요 앞쪽은 요 미드 브레인 쪽은 도파미널직 뉴런이 생겨요. 도파민을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 이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의 도파민을준 뉴런이 변성이 되면 무슨 병이에요 그게 파킨슨 파킨슨병 많이 들어봤죠 그게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 도파민을준 뉴런이 퇴행이 돼가지고 생기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여기 코달 파티에 이스미 올거나이저 코달 파티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라페 뉴클레아의 세로토널진 뉴런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서 생기는 뉴런하고 여기서 생기는 뉴런하고 달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셀즈 인 포브레인하고 미드브레인에는 OTX2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발현이 되고 하인드 브레인은 GBX2 발현이 되고 요쪽 여기에는 잉그레일드 1이라는 그 잉그레일드이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발현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윈트 1하고 이제 FGF 이제 A 세대에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윈트 1은 어디에 생각하냐면 미드 브레인하고 하인드 브레인 도메인에 그 도메인에서 이제 셀 프롤리퍼레이션에 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FGF8 어디냐면은 OTX 거기에서 이제 관여를 해요. 그다음에 OTX2하고 만나면 FGF8가 OTX2 익스프레션하고 만나면 뭐가 되냐면 도파미너진 뉴런이 되고 이 말은 FGF8가 GBX2 트랜스크립션 팩터랑 만나면 뭐가 되냐면은 세라토놀직 뉴런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FGF2가 아까 이스미 올거나이저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게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GBX2하고 만나면 세로토너르직 뉴런이 생기고 여기 OTX2 트랜스크립션 팩터하고 만나면 도파미너직 뉴런이 생기냐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소니 해치약도 이제 여기 OTX2 뉴런하고 서로 해가지고 이제 이제 그 형성이 이제 관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위전에 따라서 같은 팩터, 어떤 팩터, 같은 팩터지만 각각 그 위치에 따라서 발현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따라서 어떤 뉴런이 만들어지냐가 결정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여기는 이제 우리가 대충 이제 브레인은 대충 봤는데 그러면 How are the position and identity of spinal neurons established? 그러면 척수 신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벤츄럴 벤츄럴 패터닝 먼저 시그널을 먼저 볼 거예요. 벤츄럴 뉴럴 튜브를 먼저 볼 거고 그다음에 요 파트 이제 스파이널 코드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을 했고 스파이널 코드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나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뉴럴 튜브가 만들어졌죠. 여기 노터 코드 있고 여기 뉴럴 크레스트. 요 뉴럴 크레스트 셀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얘가 뉴럴 크레스트가 PNS, 퍼리퍼럴 너버스 시스템을 형성하는 거예요. 뉴럴 크레스트가. 뉴럴 튜브는 그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을 형성하고 뉴럴 크레스트는 PNS, 퍼리퍼럴 너버스 시스템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그, 이것도 어떤 시그널 플로 플레이트에서 어떤 인자가 나와요. 여기 예를 들어 소니 해적이 나와서 여기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만드는 그 위치가 다 달라져. 그래서 벤츄럴 인터뉴런 V0에서 여기 V3, V2, V3, 그다음에 모토뉴런, 여기 모토뉴런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six classes of early 도절 인터뉴런, 이등 쪽에도 이게 디벨롭이 이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래서 지금 이제 도저 벤츄럴 저기 동서로 어떻게 생기느냐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니 해치약을 이제 관여를 해요. 노토콜드하고 플로우 플레이트. 여기서 소니 해치약이 이렇게 나와서 이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그걸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준 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소니 해짝 여기 벤츄럴 포션. 이쪽 포션에서는 이 소니 해짝 농도가 높아. 위쪽으로 가면 옅어지겠죠? 그래서 이 벤츄럴 소니 해짝이 농도가 높고 이 농도가 도절 위쪽으로 가면은 이게 낮아져요. 그래서 벤츄럴 투 도절 그레디언트 오브 소니 해짝 해가지고 이게 뭘 형성하냐면 도저 벤츄럴 도메인즈 오브 프로틴 익스프레션 또 어떤 이거에 따라서 이 세포들이 각각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발현하는지를 결정을 해요. 이 소니 해치학 그 레벨에 따라서 그래서 디퍼런트 그다음에 이것도 각각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도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이것도 서로 관여를 하고 얘네들끼리 서로 어떻게 하냐면 또 서로 이니비션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발현되는 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기의 익스프레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 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농도를 이렇게 억제하면서 자기 농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남보다 뛰어나려고 자기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남을 그냥 억누름을 통해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서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냐면 그게 더 저기 이코노믹하게 더 이피션트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게 서로 소니 해지학하고 이 글리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소니 해지학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더 시퀀셜 인플루언스 오브 그레이디드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 소니 해치하고 글리 시그널링. 그다음에 이 글리 시그널링 밑에 있는 호미오 도메인 트랜스크립션 팩터. 이게 다 호미오 도메인 트랜스크립션 팩터예요. 팩스6, NKX 2.2. 이게 다 그거에 따라서 요게 이제 그 V0. 그러니까 V0는 여기 위치가 다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제니터 도메인을 이렇게 다 결정을 해요. 여기서 이게 주로 모터 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익스트라셀룰라 그레디언트 오브 소니 핵주약 그 프로틴이 그 컨버티드 인투 뉴클리어 그레디언트 오브 글리 액티베이터 프로틴을 이제 돼가지고 그러니까 소니 핵주약이 레벨이 올라가면 글리 프로틴 레벨 글리 액티베이터 프로틴 레벨도 올라가. 지금 그 말은 뭐냐면은 글리 익스프레션이 액티베이션 된다는 거예요. 소니 핵제하고 글리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건 시험 문제 내요. 그다음에 그 다운스트림으로 그 호미오박스 또는 베이식 헬릭스 루프 헬릭스 DNA 바인딩 모티프가 있어요. 이런 그런 걸 갖고 있는 트랜스크립션 팩터. 왜 이런 게 왜 필요해? DNA 바인딩 하려면 이런 모티프를 갖고 있어야 특정 그 DNA 시퀀스에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바인딩해서 타겟 진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 그 얘기 자세히 다 읽어보세요. 저도 다 읽었어요. 내가 다 읽었으니까 당연히 읽어야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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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은 트랜스크립션 팩터, 벤츄럴 프로제니터 도메인을 그 특정할 수 있는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그 다이렉트 그 다운스트림 진을 그 저기 이 다이렉트해서 특정 포스트 마이토틱 뉴로널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게 이제 인덕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the fate of neuron is determined in part by actions of transcriptional repressor.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 리프레션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페이트 오브 뉴런이 결정이 돼. 액티베이션보다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서로 액티베이션 해서 서로 이렇게 그 액티베이션 하는 시그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니 핵제약 시그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 시그널이 문제가 있다 생기면 나중에 그 벤츄럴 포브레인 스트럭처에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홀로프로세팔리라는 그 병이랑 뉴럴로지컬 디펙트, 스피나 바이피다 완전히 이렇게 포메이션이 잘 안 돼. 그다음에 팔다리 어떤 그 디포머티, 어떤 멜펑션이 그 형성이 이상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그 암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벤트랄 포션, 요 벤트랄 여기 스파이널 코드에서 요 벤트랄 포션을 이제 얘기했고 그러면 도잘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도잘 포트. 벤트랄은 누가 작용한다고? 소니 해짝 글리 시그널. 그쵸? 그다음에 그러면 도잘 파트는 어떤 게 작용하냐면은 BMP. 에피더말 셀에서 아까 BMP가 나왔었죠? BMP에 대해서 이게 디퍼런시에이션이 트리거링 돼요. 그러면 BMP의 아까 다운스트림 뭐였죠? 윈트. 그래서 윈트하고 BMP하고 윈트가 같이 이 도잘 뉴로튜브에 있는 프로제니탈 셀의 그 프롤리퍼레이션 디퍼런시에이션을 촉진을 해요. 이게 서로 짝꿍이라는 뜻이야. 네.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아까 그 로스트로 코달 남북으로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도저 벤트랄 어떤 시그널이 결정하는지 이제 그걸 배웠어요. 그다음에 로컬 시그널. 그러면 좀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야지. 그렇지? 좀 더 그 여기도 많으니까 어떤 게 할까? 이게 타겟 셀은 어떻게 중요하나? 그래서 이 디벨롭먼탈 메커니즘 특히 모터 뉴런하고 머슬 타겟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스파이널 머스큘러 아트로피가 생기거나 아미오트로픽 레터럴 스클로시스, 루게릭 디지즈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모터 뉴런이 디제너레이션 돼가지고 모터 뉴런이 디제너레이션 돼서 모터 뉴런이 죽어. 모터 뉴런이 죽으면 그 타겟하는 머슬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위축이 되고 또 우리가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빠져. 또 다리 근육으로 가는 신경이 없어지면 다리 근육 있어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 그냥 근육이 계속 위축이 돼서
결국 걷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루게리 환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 그냥 누워 있고 나중에 숨도 못 쉬어요. 그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트로 코더 포지션 그래서 모토 뉴론 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어떤 뉴런이 생기는지 이제 그거를 결정을 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밑에 어떤 뉴런 혹스 프로틴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 이 그 혹스 프로틴이 그 여기 그 롬보id 그 각 구역에 따라서 다른 혹스 그 프로틴이 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 스파이널 코드 하인드 브레인하고 스파이널 코드 거쳐서 이 혹스 브레인이 그 혹스 브레인 레벨이 그 어떻게 다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혹사2A가 이쪽에 발현이 되면 얘는 어디로 가냐면은 이 모토 뉴런은 페이스, 코니아, 얼굴 쪽으로 가고 이쪽 부분은 어디 글로소파린지얼 널브, 이게 크레니얼 널브 쪽에서 파로티드 글랜드. 이게 이하선, 침샘 그쪽으로 가고 여기는 그 베이거스 널브 통해서 소프트 폴레이트, 연구계 뭐 이쪽으로 간다. 다 달라져 있어. 또 아래쪽은 뭐가 되어 있냐면은 여기는 뭐 포올림 이쪽 그 팔로 가라. 여기는 교감신경으로 가라. 여기는 뭐 다리로 가라. 이게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옥수진 패밀리가 여기 또 관여한다. 그래서 옥수진 패밀리가 플라이에도 있어요. 플라이.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실험은 이 뮤턴트 다 시킨 거는 전부 다 플라이를 갖고 한 거야. 사람 갖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플라이를 갖고 실험을 하고 그 여기에 그 플라이에서처럼 그 사람의 마우스에도 이렇게 컨저브드 돼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그래서 모토 뉴런 아이덴티티가 그, 그, 그 혹스진 익스프레션의 스페셜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혹스진이 어디에, 공간적으로 어디에 그 분포하냐에 따라서 모토 뉴런 아이덴티티가 달라져. 모토 뉴런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얼굴 근육을 움직일지, 팔다리 근육을 움직일지를 얘가 이런 그 혹스 프로틴이 결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실험을 했어요, 이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트라이제미널 모터 뉴런, 이쪽 이제 주로 얼굴로 가는 거야. 그다음에 페이셜 모터 뉴런, 이거는 어디로 가냐면은, 그 얼굴 근육으로 가고, 트라이제미널 모터 뉴런은 이제 저작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씹는 근육. 그런데, 여기, 그 혹사 B1이 원래는 R4, 여기 R4에 그 익스프레션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혹사 B1 익스프레션을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여기 익스프레션 없으니까 이 R4 리전의 특징이 R2처럼 됐어. R2처럼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페이셜 모터 얼굴 근육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가야 되는데 결국 저작근에만 갔다는 뜻이에요. R2처럼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내가 왜? 이 혹스 B1이 없어져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거의 벌써 40분이 넘어서 빨리빨리 하면은, 각각의 그, 모터 컬럼하고 이게 모터 뉴런을 이제 중점으로 하는데, 여기는 혹스, LMC, 이게 각각 그, 그 지배하는 근육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 혹스 6가 여기서는 저기 발현이 돼. 이 혹스 6의 다운스트림에 혹스 C8라는 단백질이 있어. 근데 이거의 또 다운스트림은 혹스 C4하고 6가 있어. 근데 혹스 C6는 또 P3라 그 SCIP라는 또 이런 또 단백질 팩터를 또 인덕션해요. 근데 얘는 혹스 6는 P3 그 프로틴을 액티베이션 시켜. 얘는 P3는 어디에 관여하냐면은 팩토랄리스 머슬에 이제 익스프레션을 해요. 팩토랄리스 머슬은 가슴 근육이야. 그 SCIP는 손목 근육이에요. 손목 근육. 그랬더니 이제 이 실험은 뭐냐면은 와일드 타입은 여기는 이제 각각 가슴 근육하고 손목 근육으로 가는 거 있는데 혹스 C6
요거를 RNAI로 해가지고 발현을 억제했어. 그랬더니 전부 다 SCRP, 손목 근육으로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스 C6가 액티베이션하는 P3 레벨이 떨어지니까 가슴 근육으로는 안 간 거야. 이 신경이. 반대로 혹스 C6를 그 바이러스를 또 이용해서 오버 익스프레션, 과발현을 시켰더니 과발현이 되면 뭐가 액티베이션 돼? P3가 액티베이션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팩토랄리스 머슬에만 이 신경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결국은 그 머슬 커넥티비티를 그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균형이 돼야 돼. 이게 어느 하나라도 망가지면 손목을 못 움직여도 큰일이잖아. 또 가슴 근육을 못 움직여도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조절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컬 큐를 어떤 로컬 이거는 건 다 로컬 큐죠. 그거를 다 조절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또 그 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에프린 리셉터가 있어요. 에프린. 그래서 에프린 B는 리펠런트야. 그래서 FB 리셉터가 발현되면 에프린 B랑 만나면 리펠런트가 돼. 어트랙션이 아니에요. 얘는 컬랩스가 돼. 저로가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야 돼? FB를 발현하고 있으면 에프린 A로 가는 데에서 얘가 이너베이션을 해야 돼. 마찬가지로 FA는 A를 갖고 있는 데는 에프린 A 라이겐드 있는 쪽은 못 가요. 왜냐면 얘하고 서로 리펠런트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에프린 B가 그 발현되는 쪽으로 가야 돼. 이게 로컬 큐라는 뜻이에요. 로컬 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신경이 이쪽 어디서 신경에서 뻗어나는 걸 정하는 것도 이거는 뭐야? 어디 신경을 정하는 거잖아요. 오리진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 또 하나 그 받아들인 쪽에서도 그 어떤 로컬 큐에 따라서 얘가 신경 이너베이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정해져요.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맞아야 돼. 나만 좋다고 막 쫓아가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서로 잘 맞아야지 커넥션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여기 스파이럴 코드 얘기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포브레인 쪽으로 왔어. 포브레인이 안면 중요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포브레인도 인트린직하고 익스트린직 인플루언스가 상당히 중요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콜텍스가 어떻게 패터닝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패터닝이 되느냐? 그 예를 들어서 FGF 시그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브로드만 맵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따라서 그 관여하는 그 콜티컬 그 뉴런이 다 달라요. FGF 왜 그게 어떻게 생겼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FGF8가 이제 분비가 돼. 그래서 앞쪽에는 팩스6가 많이 발현이 돼. 요 앞쪽에 로스트랄 파트 요 앞쪽은 그다음에 뒤쪽으로 갈수록 EMX2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많이 발현이 돼. 그렇죠? 많이 발현이 돼요. 뭐에 따라서 FGF 그 시그널링 그 레벨에 따라서 많이 받는 쪽은 팩스6 액티베이션이 되고 뒤쪽으로 갈수록 FGF8가 안 닿는 거는 EMX2 발현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돼. 그래서 앞쪽에는 모토 콜텍스, 센소리 콜텍스가 발달이 되고 뒤쪽에는 귀 듣는 거, 비주얼 콜텍스가 발현이 돼요. 근데 EMX2 뮤턴트, 그러니까 EMX를 날려버렸어. 발현이 안 되면 그 하인드 브레인 그게 포메이션이 적어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앞에 모터랑 특히 모터가 많이 커져. 쪽이. 그다음에 반대로 팩스6를 그 익스프레션을 없애버리면 뒤쪽 파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주얼 비주얼 파트 에어리가 그렇게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게 인트린직 팩터지. 왜냐하면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없앴으니까. 이제 그러면 인트린직 팩터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 익스트린직 팩터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G를 보면 센소리 인풋에 따라서 이게 여기가 이제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비주얼 콜텍스 원래 비주얼 보는 건데 얘를 어디다 심었냐면은 이쪽 센서리를 느끼는 데다가 얘를 갖다 심었더니 여기 자꾸 자극이 오잖아. 만질수록. 그럼 여기에 이렇게 또 이런 배럴이 생겼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인풋을 받아서 그래.
또 하나 이 그림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레티나는 눈으로 보는 거지. 눈으로 보고 가서 LGN을 거쳐서 비주얼 콜텍스에 이제 그 투사가 돼. 이게 뭐다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코니아, 카클리아, 이건 듣는 거예요. 들어서 얘가 인피오리어 컬리큘러스를 거쳐서 MGN을 거쳐서 오디터리 콜텍스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는 거나를 딱 알아. 이게 노말에서는. 그런데 여기 귀로 듣는 거 여기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려서. 그때 얘는 더 이상 귀를 듣지 못해. 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눈에 신경이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레티나가 눈으로 가는데 원래 여기다가 그 저기 오디토리 콜텍스에 얘가 그 시그널을 안 줘요. 근데 여기다가 시그널 너도 놀지 말고 이래. 그러면서 시그널을 주면서 여기 오디토리 콜텍스에 이렇게 비주얼 패턴이 생겼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청각이 상당히 발달하잖아요. 그다음에 귀를 못 듣는 사람은 시각이 상당히 발달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 이 오디토리 듣는 대로만 쓰는 그 콜텍스인데 이거 듣는 일이 없어졌잖아. 듣는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보기라도 잘 봐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런 패턴이 없는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비주얼 패턴이 비주얼 오리엔테이션 맵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여기 오디토리 콜텍스에. 이건 뭐예요? 익스트린직 팩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인트린직 팩터고 인트린직 인플루언스지만 그 또한 어떤 시그널 익스트린직 인플루언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게 급하게 지금 51분인데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 어떻게 브레인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결국은 인트린직 팩터 하고 트랜스크립션 팩터, 내가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발현하느냐 또는 어떤 시그널이 근처에서 분비되느냐, 익스트린직 팩터 또는 어떤 시그널을 내가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계속 브레인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럼 질문 없죠? 2시에 수업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